자, 이어서 이제 영식이 영숙한테 영숙님 자녀를 갖고 싶잖아요. 왜냐면 영숙님이 낯솔에 지원한 이유가 자녀를 낳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제 노력을 하면은 가능은 하겠지만은 좀 아이가 아직까지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근데 영숙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근데 그거는 마음으로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럴 거면 낯솔은 왜 낳았나? 그냥 집에서 마음으로 낳지. 아니면 교회 가서 마음으로 낳지. 나는 솔로 32기 돌싱 특집 오늘도 리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데이트 주인공은 쌍방 호감 커플 순자와 영식이 데이트 나갑니다. 아 근데 춥다, 너무 춥네요 라고 순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차 시동 걸어놓고 왔다. 어머 센스. 자, 조금 전에 영식이 데이트를 하기 전에 순자를 위해서 미리 예열부터 시트까지 세심하게 세팅해둔 영식입니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영식님이 한 행동들이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자체 이런 성향인지. 근데 이게 아마 제가 나는 솔로를 출연하더라도 당연히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센스 좋아요. 근데 내가 말로 하는 표현이 좀 부족하고 약한 편이라서 챙기고 뭘 하려고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은 첫 데이트니까 제가 문을 열어드리는 걸로 라고 하면서 순자가 차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차문을 열어줍니다. 자, 영식님이 지금 내가 원래는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건 잘 못한다. 근데 말 겁나 잘하거든요. 마치 연애를 많이 해본 것처럼 여자를 많이 만나본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영업 쪽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사회성이 좋죠? 사람 대하는 좀 스킬이 좀 남다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하는 말로 하는 표현, 나는 그만큼 행동으로서 좀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이렇게 내가 말로 하는 표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순자가 차 안에 들어가면서 따뜻해 라고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식은 순자의 차문을 닫아주고 이때 순자가 이거 목도리예요? 아니요, 이거 담요예요.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이거는 물이요 라고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대수롭지 않게 마치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듯이 지금 영식님이 자연스럽게 순자를 위해서 챙겨주고 있죠. 아마 이제 여성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캐치를 하는 겁니다. 아, 영식이 이게 얘가 일회성이 아니구나.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배긴 습관이구나. 원래 사람 성향이 저렇구나. 원래 사람 성향이 배려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렇게 순자나 영식님이 차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이때 영식이 순자한테 더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두 분 얘기했었거든요. 영식님이랑 광수님. 끝? 얘기 더 해볼 사람 더 없어요? 그럼 이제? 네,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없어요. 사실 지금 영식, 광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독정식을 면해야 되고 앞으로 또 데이트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외모적으로 좀 끌렸던 게 영수였는데 영수랑 대화를 해보니까는 좀 깨. 왜냐면 순자님은 되게 과묵한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 인터뷰 때도 나는 솔로 정기수의 이상형을 27기 영수님이랑 그리고 30기 영수님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두 분이 공통점이 있죠. 말수가 적고 분위기, 바이브로 소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2기의 영수한테 외모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지만은 마음에 그렇게 가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식님이 아까 광수랑 했던 이야기를 순자한테 이야기합니다. 뭐 제가 이제 광수님이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때 광수님이 저 아까 전에 순자님이랑 조금 얘기를 했는데 뭐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뭐 끝났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라고 하니까 순자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 광수님이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광수님이 순자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나서 첫 데이트 선택이 끝나고 나서 이때 영식님이 광수의 선택을 보고
광수한테 이야기해요. 아, 나는 근데 좀 의외다. 저는 광수님이랑 같이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순자님을. 자, 그 이야기를 듣더니 광수가 근데 난 사실 아까 순자님이랑 잠깐 대화했을 때 좀 순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대화는 뭐 계속 해보겠지만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 말을 듣던 영식님이 그래요. 그래서 광수가 순자를 정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영식님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광수님이랑 같이 2대2 데이트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광수님이, 그래서 뭐 순자님의 의도는 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이거는 이제 광수님이 순자를 정리해야 할 명분을 순자가 마련해 준 거죠. 자, 다시 차 안에서 영식과 순자의 대화 장면으로 돌아와서 이때 이제 순자님이 저는 지금 광수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식에게 해명을 합니다. 제가 광수님의 외모 취향과 별개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따로 그렇게 다른 부분이다. 오해하지 마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마침 지금 순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수가 내가 한 말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순자님. 순자님이 말한 그대로 광수는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지금 광수가 오해를 했다라고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죠. 자, 광수 입장에서 착하고 매너 있고 대화가 잘 통하면 그 외모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외모가 안 되더라도 이걸 들은 광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순자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내가 아니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외모가 마음에 안 든대. 근데 뭐 나한테 착하고 매너 있고 대화가 잘 통하면은 그 외모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맞추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더 마음 편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노력하라는 이야기잖아, 지금. 내가 너를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네가 좀 노력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볼게.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광수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아니, 내가 지금 옥순하고 너랑 지금 5대5로, 아니 5대5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은 거의 뭐 6대4, 7대3이에요. 왜냐면 순자는 지금 자녀가 있잖아. 그러니까 외모 빼고는 전부 다 옥순한테 밀리기 때문에 교양도 없어, 말만 하면 깨, 배려도 없어, 아이도 있어, 직업도 변변치 않아, 성격도 한 성격 할 것 같아.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광수는 지금 상철 때문에 지금 옥순이 더더욱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순자가 지금 자폭을 한 거죠, 지금? 나 선택하지 말라고? 광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광수가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지금? 나 마침 사실 옥순 선택하고 싶었는데 네가 명분을 만들어주는구나. 사실 광수도 지금 내가 순자를 배제하고 옥순을 선택을 해야 하는 명분이 좀 필요한데, 그런데 이거를 순자가 지금 엎드려서 나한테 바친 꼴이니 광순이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상할만 하지만 그냥 뭐 쿨하게 오케이, 알겠다, 순자야 안녕. 그리고 순자가 지금 광수가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광수님은 정확하게 순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광수님이 다시 물어봤잖아요,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케이, 순자님이 말한 거 정리하면은 광수님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외모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순자한테 재차 확인을 받았잖아요, 지금 순자의 우중에 대해서. 이거는 오해가 아니잖아. 정확하게 광수가 순자가 말한 의도, 우중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순자는 마치 자기가 광수를 거절한 게 아닌 것처럼 막 해명을 하고 있죠. 자,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거죠. 순자가 먼저 광수한테 나 너 외모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네가 나를 맞춰주고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근데 광수가 이 말을 듣고 그래?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해. 그래서 순자님이 광수가 나를 정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면서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결과를. 그리고 말 자체도 되게 웃기잖아요. 외모 취향과 별개로 알아보고 싶다?
아니 그런 분이 뭐 사전 인터뷰 때 제 이상형은 외모입니다라고 하면서 느낌표를 그렇게 연발해요? 그니까 순자님은 아주 모순 덩어리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런 건 줄 알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기보다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더니 영식이 갑자기 말을 끼어들면서 내가 말을 안 해줄 걸 그랬나? 광수가 이미 마음 정리했다는 사실을 순자가 몰랐다면은 오히려 더 좋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근데 아니죠. 자, 이거는 이미 영식이 광수가 이미 나를 정리를 했다라는, 광수가 이미 순자를 정리했다는 사실을 순자님이 모르는 게 그게 영식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지금 영식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순자야, 지금 광수가 너 정리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광수 앞으로 계속 더 알아볼 거야? 광수는 이미 너 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광수는 이미 끝났으니까 너 그냥 나한테 올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영식이 뭐라고 말을 덧붙이냐면, 순자님이 뭔가 찝찝하고 여지가 있으면 가서 광수님한테 정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밀당을 하고 있죠. 뭐 말을 안 해줄 걸 그랬나? 라고 하면서도 장난이고, 그냥 가서 찝찝하면은 여지가 있으면 그냥 광수랑 얘기 한번 더 해봐라.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또 영식이 안 해주면 좋고, 야, 이 사람 말하는 스킬이 아주 대단하죠. 지금 계속해서 밀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괜히 말했네, 말 안 해줄 걸 그랬나? 라고 하면서도 다시 뭔가 찝찝하면 여지가 있으면 뭐 정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라고 광수한테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서도 또 근데 뭐 안 해주면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지능이 높은 거죠. 순자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영식님이 좀 사회적 지능이라든가 이런 잔꾀, 머리를 돌리면서 상대방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자,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순자에게 내가 광수랑 페어플레이를 하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 그리고 순자한테 마음이 신경 쓰이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여유로운 척을 하고 있지만은 순자한테 마음이 있는, 이러면은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이 새끼 봐라 좀 치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식님이 광수가 이제 순자 정리했다라고 하길래 그럼 난 잘 됐다. 오히려 광수가 순자 정리했다라고 하면 나는 좋으니까 하면서 내심 이제 광수한테 순자 정리했다라고 듣던 그 순간에 느꼈던 속마음에 대해서 이제 순자한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깨알 어필하는 거죠 지금. 자, 이때 당시 이제 순자도 이제 기분이 좋지만 영식에게 지금 마음 표현을 받고 있지만, 근데 영식아 너 첫인상 선택 영숙했었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영식이 지금 영숙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순자가 영식한테 영숙이는 어때? 대화해보니까 영식아 영숙이야 나야 지금 이렇게 떠보는 거죠. 영숙이랑 잘 돼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순자는 지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27기 영수나 30기 영수처럼. 그런데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데이트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수나 영식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광수는 나한테 정리를 했다라고 했고, 이게 이제 나는 갖기 싫은데 남 주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지금. 나 말고 다른 여자 선택해서 데이트할까봐, 내가 또 고독정식을 먹게 될까봐 아주 영숙이랑 대화 못했지. 첫날에 내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수소까지 오면서 이야기 나눈 게 그게 다지. 그 이후로는 없었어. 근데 영숙이 나를 첫인상 선택을 해줬지만은 그 첫인상 선택이 그렇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와서도 지속성이 있는 건지, 나도 이제 그런 걸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영숙의 행동을 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첫날 야외에서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할 때, 이때 이제 영숙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고기 굽는 남자 출연자분들한테 고기를 먹여줘요. 근데 이게 영식이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 출연자분들한테 하고 있다는 거죠. 고기 드셨어요? 고기 굽는 남성 출연자분들한테 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손수 입으로 또 먹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영숙이 봐봐요. 본인 지금
사람들 잘 챙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담기잖아. 지금 이것도 본인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행동이죠. 아니 근데 첫날에 고기를 이렇게 먹여주는 건 이건 좀 오바지 않아? 옥수는 광수한테만 쌈 싸줬는데 누구는 막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고기를 막 먹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영숙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나 봐. 아니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본인한테 다가와준 영화와 영철을 벌레 보듯이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거야 사실은. 본인이 한 행동은 있는데 자기소개 때 뭐 신문지만 넣고 별 보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남자 출연자분들한테 고기를 손수 먹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동은 돌아보지 않고, 상종도 하기 싫은 남자들이 나한테 대화 신청을 하니까는 그때는 또 벌레 보듯이 보고. 사실 이건 어쩌면은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일부러 즐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일부러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닐까. 나는 지금 영수나 영식한테만 선택을 받고 싶지만 그러면 내가 인기녀가 못 돼. 그래서 일단 다른 남자들이 나한테 대화를 신청하게끔, 최대한 많은 남자들이 나한테 대화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들을 일부러 만든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띄워주면서, 뭐 영철한테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내가 미안하면서 거절하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일부러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도 짧게 요약하자면은 영숙님의 욕망인 거죠. 내가 가능성 다 열어두고 모든 남자에게 친절하게 플러팅을 한 다음에, 근데 막상 자기소개할 때는 저는 지고지순하게 한 사람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당연히 영순이 입장에서는 많은 남성 출연자분들이 나를 선택하겠지. 나한테 플러팅을 하겠지. 나한테 고백을 하겠지. 근데 내 예상과 반대로 영수, 영식이 아닌 영철이 나를 선택을 해버렸죠. 그리고 상종도 하기 싫은 영호라든가 영철한테 벽을 치면서 거절을 하죠. 이거는 일부러 연출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벽을 안 치면은 내가 노린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좋은데 뭐 영호라든지 영철이라든지 나한테 마음 표현했을 때, 왜냐면 내 자존감을 올려주니까 이 정무인적으로 이게 방송이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마음 표현해준 상대방한테 띄워주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러니까 나의 이런 거절하는 모습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마치 내가 막 옥순놀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한 사람만 직진해서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그래서 이런 거절하는 방법도 일부러 연출한 거죠. 근데 일단 내가 거절을 하려면은 나한테 대화 신청을 한다던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한다던가, 나한테 일단 먼저 다가와줄 남자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그래야만 내가 상대방을 정중하게 거절한다. 나는 옥순놀이 안 한다. 나는 어장을 안 친다. 나는 상대방을 띄워주면서 예의 바르게 거절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뭐 나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나왔고, 최대한 많은 남자에게 고백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남자에게 간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지금. 진짜 그런 것까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아주 계획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자기적이야. 보기 불편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영식이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은 영숙을 좀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았나 봐요. 자, 다시 순자와 영식의 차 안에서 대화 속 장면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봐도 그날 영숙님이랑 내가 한마디 했나? 그래서 내가 이제 영숙님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누구에게나 다 친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로 해서는 지금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친절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선택을 받고 싶은, 인기녀의 타이틀을 받고 싶은 욕심이 그득그득한 그런 여자야 라고 지금 영숙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자한테 지금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영숙보다는 영식이 지금
영숙을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미 갑은 영숙이고 을이 영식이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뭐 이 두 분이 아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심지어 첫 데이트 선택도 안 했어. 단순히 그냥 첫인상 선택만 할 뿐인데 서로 둘 다. 그런데 거의 뭐 지금 마치 아무 사이도 아닌데 연인이었던 것처럼 지금 영식이 디스를 하고 있잖아요, 영숙에 대해서.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랑은 결이 안 맞거든. 자, 이거는 이제 결이 안 맞는 것도 있긴 한데 나는 그런 사람이랑은 만나고 싶지 않거든. 이게 맞는 거죠, 정확히는. 내가 그런 거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거든. 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영숙한테 신경이 쓰인다 라는 말이죠. 반대로 너 때문에 내가 신경이 쓰여서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순자는 아마 영식이 얘가 영숙한테 더 마음이 크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식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바람을 핀다 뭐 누구를 만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영식은 상상을 한 거죠. 내가 영숙이랑 결혼하면은 애가 바람을 필 것 같다. 그냥 영숙처럼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가 빨릴 것 같은 기분이다. 왜냐면 신경이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내가 어저께 순자랑 대화를 나눌 땐 잠깐 대화를 나눈 거지만 뭔가 되게 편하고 그리고 뭐 키나 외모나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외모는 순자님과 영숙님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거든요. 지금 거기서 거기에요. 저는 사실 영숙보다는 순자님 같이 이렇게 늘씬하고 키가 크고 비율이 좋고 이런 분들을 더 선호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영숙과 비교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순자를 칭찬을 해줘요. 이런 것도 되게 참 이 사람이 참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히 영업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영숙을 비교하면서 영숙의 흉을 보면서 순자한테 지금 플러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렇게 데이트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이때 순자가 영식을 향해서 친구들 다 결혼했어? 친구들이 사실 나는 내 주변이 사실 절반도 안 갔어, 장가를.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주변에 우리 애랑 좀 또래가 비슷한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서로 둘 다 친구 만들어주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순자도 내 아들은 엄청 애어른이야. 이제 보통 순자는 지금 이혼 가정에서 자라온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 정신적으로 유대감을 못 쌓고 자라온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이 독립적일 수밖에 없죠. 아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영식이 여려? 라고 하니까 열이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시선을 딴 곳을 보면서 밥 먹으러 왔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밥 먹고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혀줘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영식도 이제 눈을 회피해 주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감수성을 자극하진 않을게 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제 애써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자 영식이 웃습니다. 지금 뭐 되게 슬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뭐 아이, 안부 뭐 이런 거를 묻고 있는데 아예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렇게 운다? 뭐 모르겠습니다. 뭐 순자님만의 뭐 억하 심정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이 지금 재혼할 시기는 아닌데 이분이 아직 재혼할 그런 마음가짐, 마음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순자님이 자기소개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솔로에 왜 출연하게 됐냐고 첫 등장했을 때 그때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도 제 짝을 찾을 정도의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순자님은 아들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눈물이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은 아직 재혼을 할 시기가 마음가짐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보면은 순자님이 상당히 좀 객관적인 사고방식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아니 뭐 이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라면 그때는 뭐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이 자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태까지 겪었던 일련의 뭐 서러움들 이런 것들은 이제 뇌 속에 주바등처럼 이제 스쳐 지나가니까 뭐 자기소개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식적인 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분위기가 나올 때
울면은 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겠는데,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뭐 그렇게 슬픈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영식이랑 서로 좋은 이야기, 좋은 데이트를 하면서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온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영식님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길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 카메라가 없을 때는 얼마나 울겠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우는 거를 무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순자님이 뭐 영식이랑 싸워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울어버리면은 이게 뭐 답도 없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영식이 좀 갑자기 난처한 상황이 생겨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면서 일부러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뭐 정구라도 쳐다봐야 되나 라고 하면서, 이때 이제 순자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라고 하면서 근데 자리를 또 비켜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식은 순자가 떠나니까는 아마 전초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자, 다시 이제 순자가 복귀를 하면서 미안해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식이 미안, 울리려고 한 건 아닌데, 사실 영식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식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순자가 아니야, 나 화장실 갔다 왔어 진짜로 라고 하면서 영식이 미안하지 않게 또 이렇게 서로 배려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순자님은 없죠. 이제 영식 말고는 지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영식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수님처럼 지금 행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순자님은 영식이 외모가 끌리지 않아요. 끌리지 않는데 광수처럼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광수랑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면은 또 영식이 영숙한테 갈지도 모르거든. 자, 그래서 이제 영식이 순자한테 여기 솔로 날아올 때 뭐 좀 내려놓고 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식이 하는 말은 여기 솔로 나라에 와서 상대방을 볼 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내가 양보를 하겠다, 보지 않겠다, 뭐 타협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식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제 순자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직업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아니 직업도 신경이 안 쓰는 사람이 광수한테 여지를 줘요? 뭐 외모는 광수님이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은 나한테 착하게 매너 있게 대화가 잘 통하면 가능성이 있다. 내가 한번 외모를 타협할 수 있다. 외모가 안 되더라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거는 이제 거짓말이죠. 직업도 이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말을 좀 애매하게 하잖아요. 난 직업을 아예 안 본다도 아니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영식이 나는 순자를 보면서 안 내려놨지. 내가 외모를 내려놓진 않았지 라고 하면서, 야, 이 사람이 아주 진짜 아주 영업인이야. 영업인. 아주 머리를 잘 써요. 자, 지금도 보면은 이거 빌드업이죠. 나는 왜 갑자기 영식이 뭐 내려놓은 거 있냐 라고 순자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질문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순자의 외모에 끌렸다라는 것을 칭찬을 하기 위해서, 순자의 자존감을 챙겨주기 위해서, 본인이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저렇게 한 거죠. 자, 순자가 고마워요 라고 하니까는 영식이 내심 좀 쑥스러웠는지 못 내려놓겠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순자가 그럼 외모랑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성격이랑 환경 이런 것만 봤을 때는 제일 유력한 후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순자님 마음속에는 영숙도 있으니까 그러면 영식아 외적인 부분 빼고도 나야? 아니면 영숙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영식이 성격이나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서로 조금 지탱하면서 잘 살 것 같은 사람은 영숙님이고, 근데 이 두 분이 성격이 지금 맞는 것처럼 뭐 서로 잘 지탱하면서 살아갈 사람은 영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영식님과 영숙님의 성격이 다르죠. 완전 달라요. 텐션 차이도 크고, 영숙님은 본인이 느꼈던 감정에 상당히 솔직하고 직설적이잖아요. 하지만 영식은 되게 머리를 쓰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영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마음속에 제일 끌리는 거는 영숙인데, 차마 순자 앞에서는 말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부러 성격이라도 좀 잘 맞고 서로 지탱해 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영식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현실적인 환경과 뭐 조금 우리 아들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는 이제 순자님이지.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영식님이 하는 말을 종합해보면은 마음은 영숙이고 지금 머리로는 순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순자님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아니 지금 이 모습만 보더라도 순자님은 영식에 대해서 마음이 크지 않는 게 딱 보여지죠. 이 영식님을 너무 대놓고 영식이 바로 앞에 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밥을 먹고 있어요. 영식이 지금 상당히 진지하게 영숙과 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보통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손을 가리고 먹던가 아니면 되게 편안하게 먹질 못할 텐데 이 모습만 보더라도 상당히 순자는 영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자가 다른 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시일 안에 놓치지 않고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순자가 영식을 이용할 건데, 그런데 내가 죄책감이 드니까 일부러 지금 밑밥을 까는 거죠. 죄책감이 안 들게. 영식아, 나는 너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라고 이렇게 놔줬다, 이렇게 말을 해줬다, 난 너를 배려해줬다 라고 말이죠. 자, 영식님이 인터뷰합니다. 호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순자님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영식이 순자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순자가 본인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광수한테 대놓고 외모 지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싹 빠졌죠. 이거는 이제 그만큼 순자도 영식을 위해서 맞춰주니까 영식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다시 상기시켰던 것 같아요. 순자님의 자녀와 저의 자녀가 이제 나이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케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들끼리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봤을 때, 내 자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성적으로는 순자가 맞는데, 하지만 내 마음이 지금 영숙한테 끌린다는 거죠. 영식은. 자, 그럼 과연 순자는 영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순자님이 인터뷰합니다. 현재는 1순위는 영식님이죠. 자, 이거는 이제 영식이 맞죠. 근데 1순위가 영식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끌리는 사람은 아니죠. 마치 정숙이 영호를 보고 1순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차문도 열어주고 뭐 물도 그냥 슬쩍 갖다 주고 그런 챙겨주는 모습이 설레죠. 좋죠. 저는 매너 있고 그렇게 챙겨주고 섬세하고 자상한 남자를 저는 좋거든요. 세심한 배려와 다정한 모습 때문에 설렜다. 아니, 설레는 사람이 영식 앞에서 밥을 그렇게 먹어요? 자, 이거는 단순히 내가 영식한테 도망가야 되는데 영식이 1순위인데, 그런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영식한테 당근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니까 영식을 나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만 보자. 영식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가 있지? 그나마 이제 좀 인상이 깊었던 그런 세심하게 배려하고 다정한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았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성분들의 마음은 무조건적으로 세심하고 배려하고 다정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랬다면은 아마 남자들은 진화를 했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세심한 배려와 다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겠죠. 왜냐면 그래야 짝짓기가 가능하니까. 그래야 여성분하고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 Why? 여성분들은 착하다고 해서, 배려를 해준다고 해서, 다정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거든. 나랑 결혼해주지 않거든. 내 아이를 낳아도 내 아이를 낳아주지 않거든.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역대 최저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첫 데이트가 끝나고 하나둘씩 숙소로 복귀하는 돌싱들입니다. 자, 노사봉 데이트, 영철과 영숙도 숙소로 복귀하고요. 자, 이때 영철이 슬며시 또 숙취해소
소재를 또 건네요. 영숙한테. 그리고 영숙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일단 받고요. 그리고 이제 영철이 영숙이 지금 장을 봤나 봐요. 그래서 한쪽 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영철이 그거 달라고, 그거 주세요 라고, 이게 남성적인 어필이거든. 그런데 지금 영숙이 이거 제 건데요 라고 하면서 철벽을 치죠. 그래서 이제 영철이 무거워요, 그거 들은 것만 제가 드릴게요 라고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영숙이 팔을 바꿔서 영철이 내 짐을 못 낚아채게 완벽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하나라도 너랑 엮이기 싫다. 지금 호되게 당하고 온 거야, 영숙은. 왜냐면 내가 첫 데이트 때 사실 영수랑 지금 영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걸 웬걸? 폭탄 한 마리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충격, 큰 위기를 맞은 거죠, 영숙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단 하나라도 지금 영철한테 빌미를, 왜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는 순간 이건 또 데이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영철 하나 때문에 이 나는 솔로 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영호가 대화를 하자고 하든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화 신청을 했을 때 엮이기 싫은 거죠. 왜냐면 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고독 트리오가 있는 숙소로 복귀하는 영숙입니다. 자, 영숙이 복귀하니까는 다들 궁금하겠죠. 특히나 영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현숙님이 영숙이 후기를 알려달라고 영숙한테 말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영숙이 후기 두부 잣죽 맛있다, 도토리묵 샐러드 맛있다, 거기 들기름 다른 거 쓴다. 그러니까 나는 음식에만 집중했다, 지금 이 말이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본 영자님이 영숙이는 영철한테 마음이 없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였구만 이라고 영숙을 보면서 안도의 웃음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영숙이 영자를 위해서 너무 좋은 분, 아자 의리 비지찌개 맛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오바를 처합니다. 아니 영숙님 뭐 술 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왼종일 지금 하이텐션이야 지금. 아마 지금 영숙님이 그나마 지금 얼굴이 이쁘니까 이게 봐줄만한 거지, 저 사람이 그 예전 흑역사 시절에 그 모습을 하고 저랬다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 여자 찐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잔재들, 그런 감성, 그런 습관, 그런 성격, 뭐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나 봐요, 영숙님이. 그러면서 저 일단 갈게요, 영식님한테 갑니다. 자, 지금 영숙은 아마 본인 플랜은 영식이 나를 선택해주고 영수도 나를 선택해주고, 영수가 만약에 나를 선택 안 했을 때는 영식이랑 데이트하고, 아니면 영수나 영식이 둘 다 나를 선택하면 이건 오히려 땡큐고, 최소 영식은 또 나를 선택을 해주겠지. 아마 그렇게 당연시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의외로 영식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영숙은 물론 영철을 봐서 이상하다 라고 반응한 이유가 이게 영철 때문만은 아니에요. 영식이 안 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영철과의 데이트 후기를 남기고 불이 나게 영식에게 달려가는 영숙입니다. 자, 이때 남자 숙소에 와서 영식님이라고 영식을 찾고요. 근데 영식이 없으니까 공용거실로 와가지고, 이때 공용거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영식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영식이 잘 다녀왔어요? 영숙도 찾았잖아요. 내가 찾았는데 왜? 대화? 가능? 네. 아마 영식도 지금 영숙의 대화 신청을 기다렸겠죠. 그래서 아마 공용거실에서 저렇게 혼자 있었던 게 아닐까. 자, 이때 이제 영숙이 제가 맛있는 커피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영식이랑 첫째 날 영식과 차 안에서 영식이 주던 커피를 지금 가져와서 영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식이 아직 안 드셨네, 영식이 준 커피를 지금 아끼는 모습을 지금 일부러 영식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만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이거라고 하면서 애교를 떨면서 영식에게 새로 산 커피를 또 건넵니다. 자, 그렇게 다시 남자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소파에서 영식님이랑 영숙님이랑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영식이 먼저, 그럼 오늘 영숙님은 대화해보고 싶은 상대가 지금 몇 명 정도 있어요? 2명.
영식님, 영수님. 나는 사실 어저께 영숙님이 영수님이랑만 대화를 해서 나는 옆에 있는 분이랑만 대화를 했었거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하루 종일 영수랑 내내 붙어 있어서 내가 옆 사람하고만 대화를 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더니 영숙님이 뒷목을 잡으면서 근데 저는 자리를 옮기려고 시도를 많이 했고 밖에 꽤 많이 나갔어요. 별 보자고 이렇게 오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첫째 날 숙소로 도착할 당시에 영숙과 영식이 차 안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영숙이 밖에 별을 보면서 별 진짜 이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24기 옥순인가요? 또 별별 타령하고 있죠. 자,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좀 뭔가 순수한 동심을 가진 아주 착하고 심성 고운 그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또 별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영식이 그때도 이제 24기 옥순한테 당한 사람이 영식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32기 영식님이 별 볼 거예요, 저녁에. 보자고 하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숙이 갑자기 말을 버버버버 하면서 저는 혼자서도 보러 나왔을걸요. 왜냐면 저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니까. 별만 보고도 행복한 사람이니까. 저는 신문지 덮고 별만 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본인 포장하는 거죠. 자, 그 말 듣더니 영식님이 그러면 혼자 볼 때 제가 따라갈게요. 지금 계속 본인이 감성적이고 낭만적이다. 아주 순수하다. 그런 이미지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첫째 날 숙소에 도착할 당시 이 공연 거실에서 서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때 영숙이 영수 옆에 앉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영숙이 지금 누구한테 마음이 큰지 알 수 있는 자리 배정이죠. 영숙은 지금 영수 옆에 있죠. 이때 이제 영숙이 영식 뒤로 밖으로 나가고요. 근데 이때 영식은 눈치는 챘겠지만은 별 반응을 안 해주죠. 이게 이제 서로 둘 다 밀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 영숙이나 영식이나 누가 먼저 나한테 대화 신청을 하냐. 그리고 영식은 이미 삐져 있죠. 왜냐면은 지금 영숙이 영수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숙이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게 대하니까는 영식님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영숙이랑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영숙 또한 먼저 대화 신청을 안 하죠. 대신 뭐 본인이 이런 식으로 뭐 자리를 일어났다라고 해서 뭐 시그널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냥 대화를 하세요. 뭐 이런 사람이 무슨 자기소개 때 뭐 남자한테 결혼하고 싶어서 뭐 지고지순한 프레임을 만들면서 뭐 내가 뭐 남자의 사랑을 쟁취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웃기잖아. 나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뚝딱거려요.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요. 저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그 사람만 봐요.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사람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추진력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정작 영식에게 대화 신청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모순이다라는 거야, 지금. 그 말 한마디 거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뭐 부모님 찾아가서 뭐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구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본인 이미지 포장하기 위해서. 왜냐? 진짜 사실은 본인만 아니까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 지금 옆에 영수도 없는데 영숙이 자기 잠바, 점퍼를 챙기면서 지금 영식 뒤로 이제 지나치죠. 하지만 영식도 좀 고단수인 게 뭐냐면은 전혀 영숙이 지나간 걸 알면서도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죠. 자, 다시 영식과 영숙님의 1대1 대화하는 시점으로 돌아와서 영숙님이 영식한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나갔다가 들어와서 내가 나간 걸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도라지를 가지고 왔고 그놈의 또 도라지 타령. 이것도 뭔지 아세요?
본인이 도라지 만들었다. 이거를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또 도라지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영식님 뒤에 있는 점퍼를 가지고 나갔거든 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영식한테 내가 너한테 시그널을 줬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식님이 내가 영숙님의 자기소개를 듣고 좋게 생각한 점도 있었고, 그쵸, 나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영식의 말을 끊고 이 틈새를 이용해서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걸 보세요 지금. 저기 지금 영식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그건 아닐 텐데. 그래서 이제 영식님이 그 솔직한 게 차라리 너무 좋아서 이러면서 또 영숙의 말에 또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집에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 너와 결혼까지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영숙과 결혼하고 나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본인이 상상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말을 듣더니 영숙이 그게 저의 행복이에요. 이게 지금 툭닥거리는 사람의 반응이 맞아요? 전혀 아니죠. 그냥 아무렇지 않잖아요. 마치 그렇게 생각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마냥. 상당히 침착하죠. 자, 다시 영식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저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한편으로도 걱정이 되는 것은 영숙님의 텐션과 나의 텐션은 다르다. 너의 텐션은 대기권, 우주, 성층권 밖에 있다면 나는 저 지하 심해 저 끝에 있는데 너와 나의 텐션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크다. 그리고 나는 나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경 써주고 잘해준다는 게 나는 그게 좀 걸렸어 라고 본인이 여태까지 영숙에게 걸렸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영숙에게 허심탄회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영숙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그게 제가 부끄러워서 그래요. 아니 영숙님,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양반이 마지막 최종 소중한 한 표 선택 1! 마지막 투표에 지금 선택하세요. 본인이 가장 끌려했던 영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지금 그냥 변명하는 거죠. 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지금도 그냥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동문서답이야. 아니, 모든 사람들한테 신경 써주고 챙겨준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게 부끄러워서 그랬다고요? 오히려 진짜로 영숙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부끄러웠다면은 오히려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진 않죠. 왜냐하면 모두에게 친절하려면은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이 계속해서 변명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제 조금의 확신이나 뭔가 정해졌다. 이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 그러면 다른 분들이랑은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건데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영숙님, 지금 만약에 영식님이 본인한테 직진선언하면 그럼 영숙님 확실하게 정리할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영숙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네가 나한테 확실한 신호를 보여준다면 나는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거다. 자,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지금 네가 나한테 신호를 주지 않는다면은 나는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어장관리를 하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웃긴 게, 아니, 본인이 먼저 확실하게 해야지 신호를 주죠. 그러니까 지금 공짜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영숙님은.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여태까지 말한 거랑 틀리잖아.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저는 그 사람한테 헌신적으로 직진해요, 희생해요.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를 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본인이 그렇게 자기소개를 했으면서 막상 지금 이렇게 영식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먼저 시그널을 줘라. 영숙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갑이라고 생각하니까. 영식보다는 영수에 대한 마음이 크니까 영식이 굳이 나를 선택 안 하더라도 나는 영수 있다 이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영식 입장에서는 지금 영숙이 나한테 딜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이어서 이제 영식이 영숙한테 영숙님 자녀를 갖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영숙님이 낯솔에 지원한 이유가 자녀를 낳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제 노력을 하면은 가능은 하겠지만은 좀 아이가 아직까지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근데 영숙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근데 그거는 마음으로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럴 거면 낯솔은 왜 낳았나? 그냥 집에서 마음으로 낳지. 아니면 교회 가서 마음으로 낳지.
근데 그거에 가장 0번은 아이들의 동의. 아니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게 형, 누나, 언니한테 동의를 받아서 부모님이 낳아주신 걸까요? 자, 지금도 상당히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식은 상당히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숙은 뭐 마음으로 낳을 수 있다. 뭐 그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동의다. 아니, 지금 뭐 교회 왔어요? 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사람이 지금 영식 당사자인데 아이한테 동의를 받는다고요? 이상하다. 내 동생은 내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 부모님께서 낳아주셨는데 이건 뭐 부모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자, 지금도 영숙님이 굉장히 본인이 착한 척, 이거 굉장히 위선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본인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무슨 이상적인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가 더 중요하다. 아이의 동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본인이 할 대답을 지금 다른 아이한테 지금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얼렁뚱땅 뭐 이상한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이 지금 대답을 피하고 있잖아. 자, 갑자기 영식이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야 라고 하면서 팔짱을 낍니다. 그래서 이제 영숙이 또 해명을 해요.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돌싱 특집에 신청을 한 거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본인도 아는 거야. 이 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가 있잖아. 이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뭔가 또 화제가 될 것 같은 거지. 본인이 욕을 먹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본인이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 돌싱 특집을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영숙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나오면 된다. 안 나와도 된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또 정확하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면 본인이 이제 책임지고 싶지 않는 말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영숙님이. 자, 그렇게 실내 안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이제는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한번 가자고 그러면 난 따라갈 의향도 있어. 근데 이제 반대로 라고 하니까는 이때 영숙이 말을 끼어들면서 저는 근데 같이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자기소개할 때 성가대 하는 게 행복하고 좋지만 주말이나 그럴 때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안 가기도 한다. 아니 영숙님 지금 술 취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약 먹었나? 왜 이렇게 해롱해롱거려? 몽환적이야.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 어쨌든 지금 영숙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자, 이건 뭡니까? 내가 성가대에 가는 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주말에 일이 있으면 안 가기도 한다. 매번 가는 건 아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 영식님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영식한테 이제 플러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영식을 위해서 이제 다 맞춰주는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뭐 내가 교회 가는 게 주말에 일이 있으면 안 가기도 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영숙이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영식에게 마치 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맞춰주니까 영식이 이때 제가 많은 걸 좀 놓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본인이 오늘 영숙을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치 뭐 죄책감이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영숙님이 아니에요. 제가 워낙에 좀 서툴러요. 라고 하면서 영식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좀 서툴어서 그렇다. 라고 마지막까지도 지금 영식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영숙님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거는 본인이 지금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에 위기라고 내가 영철하고 데이트를 하자마자 아, 이건 위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영숙님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지금 1차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나의 최종 목표는 영수인데 먼저 영수를 꼬시기 위해서는 이 리스크가 크잖아. 내가 고독정식을 먹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영식을 포섭하자. 왜냐면 제일 만만하니까. 그래서 이제 영식을 포섭을 해서 밑에 깔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수한테 도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영숙이 지금 비유를 말하자면은
저는 영식님이 85 아니 90까지 하면 너무 후하니까 85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뚝딱거리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이제 거의 뭐 90%다 라고 이제 영식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영숙이 영식을 포섭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총 동력을 다하는 거죠. 자, 영식님이 인터뷰합니다. 순자님하고 데이트를 갔다 왔을 때까지만 해도 순자님에 대한 마음이 좀 더 크다. 근데 오늘 영숙님하고 대화를 한 이후로 50대 50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반대로 영숙이 지금 영식한테 90%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영식이 영숙을 생각하는 마음이 90%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영식님이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영숙님이 갑자기 맞춰주는 포지션으로 오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영식은 한편으로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뭔가 이상한 거죠. 찝찝한 거죠. 쎄한 거죠. 그 어느 정도 이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거든. 갑자기 여자가 나한테 호의를 베푼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다? 어느 정도 여자 경험,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자를 만날 때 좀 가리면서 만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뭔가 의심이 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숙과 순자 두 여자 사이에서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님 입장에서 아주 행복한 고민이죠. 솔직히 말하면은 여자 외모가 아까워. 여자들 외모가 아까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 둘이 지금 영식을 원하고 있으니까 영식님은 지금 아주 행복한 고민이지 않을까. 굳이 영숙을 안 만나더라도 이쁜 순자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그 두 여자의 마음은 거짓말이죠. 지금 영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좋아하는 척, 마음이 있는 척을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리뷰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영식, 순자, 영숙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